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결혼 상대는 아니다 9번째 이제 시간인데, 여자 사주에서 천간, 즉 하늘의 기운에 이제 재가 있으면,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서, 특히 이제 부부 사이라든가 연인 사이에서 볼 때는 재를 여자로 보고 관을 남자로 보는데, 여자 사주에서 천간에 재가 있다는 거는 여자가 위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다는 거. 그 남자는, 이 사주에서 남자는 또 땅에 있거든.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여자가 이제 잘났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기세등등 해가지고 남자를 깔고 무시할 수가 있죠. 특히 남자가 지지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100% 남자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딱 삿대질하면서, 손가락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싸움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길을 못 피겠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 만나면 평생 기죽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야. 행복함도 못 느끼고 뭐 만족감도 못 느껴. 집에 들어가 봐야 뭐 또 마누라 또 등살에 잔소리 하지, 뭐 소리 지르지, 이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은 평생 가시밭길,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사주 유형에 따라서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주에 있으면요, 사실 극복하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이 사주가 이렇다 하더라도 자라는 환경이, 자,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참 공손하게 잘하고 그런 경우는 이 사주가 이렇더라도 그런 기운이 좀 약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주장하지만, 사주를 100%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이제 상담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좀 따지면은 사주가 한 40%, 그 다음에 환경이 한 35%, 그 다음에 본인의 의지 있죠. 자유의지가 한 25% 정도. 그렇게 이제 작용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정도에서 맞추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적중률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을 때. 그래서 사주가 40%라는 건 상당히 강한 거죠. 여기에서 25% 이 자유의지는요, 거의 작동이 안 된다고 봐야 돼. 우리가 새해 되면은, 뭔가 좀 하려고 계획표도 짜놓고, 그 다음에, 마음도 어떻게 굳게 먹고 여러 가지로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하잖아. 그런데 그게 며칠 가요? 1월 1일 날 시작하면은 한 1월 7일 정도까지 가나? 한 일주일? 일주일도 못 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뭘 해도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또 결국은 사주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제대로 발현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주변적인 환경도 있지만, 요 사주만 봤을 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남자들이 실제로 사주 분석을, 여자 사주를 분석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또 본인들도 마찬가지. 본인 사주도 내가 알고 있을 때 서로 어떻게, 부부 사이라는 게 서로 얘기해서 뭔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그렇게 하면 화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내가 아느냐 모르냐,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 지금 베이비 세대에서는 남자일 경우에 같은 사주가 한 100명 정도 나와요. 여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럼 그 100명의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똑같은 유형으로 살아가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개인이 자라면서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아주 정신적으로 정서도 안정감 있고 이렇게 뭔가 잘 자란 사람들은요, 자유의지도 발현시키기가 쉬워요. 그러면 사주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우리 이제 사주 공부니까 이 사주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경우가 이제 이런 남자를 무시하고, 혹은 싸울 때 어떻게 돼요? 조금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좀 소리 지르는 것도 괜찮은데, 삿대질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대들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아무리 강한 남자라 해도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기죽을 수밖에 없잖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2살 먹은 아가씨 사주인데,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요, 실제 여기서 보면은 이 여자 사주에서 관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요거는 평관, 요건 정관, 이렇게 관이 위에 깔려 있고, 지금 이제 관은 여기 이제 남자인데 남자가 지지에 깔려 있죠. 자, 요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을 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사주 천간에 재가 있으면 내가 잘났다는 거 보시면 돼. 여자가 잘났다. 잘났으니까 잘난 거를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대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아갖고 혹은 부부싸움 할 때 반드시 어떻게 돼? 싸움을 하는데 여자가 상당히 우리가 좀 앙칼지다 그러죠. 눈 부릅뜨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지에 있어. 남자가 양인데, 이거는 뭐 남존여비 그게 한참 저할 당시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이 농경사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기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그 남존여비 얘기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유교문화 어떤 그런 게 많은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남자라서 꼭 뭐 대우를 받는다, 아니면 남자가 이제 천간에 있으면 그래도 이제 사주 위치상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 사주에서 이 죄가 이렇게 천간에 떠 있으면 이게 여자들이 잘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쉽게 설명하면은. 여기 관은 또 어떻게 돼? 관이 남자가 지지에 있죠. 이렇게 되니까 남자를 무시당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이렇게 사주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때 제가 하고 전부 다 이 결혼 상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꼭 불변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 잘 맞는다고 이렇게 연애 시절에 정말 죽고 못 산다는 사람 관계에서도 막상 결혼하면 현실로 돌아오면요, 모든 게 다 어그러져.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 항상 부부싸움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한들 어떻게 이렇게 평생 싸움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싸워도 어느 정도껏 싸우면 또 그게 칼로 몰백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남자가 완전히 어떻게 돼? 판정패가 되잖아. 그러면 이 길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든지, 항상 밖에서 돌다가 잠잘 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집에. 이제 그렇게 습관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왜 지금 당신은 제대로 퇴근해서 빨빨 안 도고 뭐 어디 갔다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또 잔소리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황이 자꾸 악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구성에서 이 어려운 건 없죠. 사주 구성. 자, 이게 이제 갑이에요. 갑목, 병화, 경금, 신금, 미토, 자수, 인목, 오화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걸 주인공으로 해서 요건 금이죠. 그러니까 화가 금이 되죠. 내가 극하는 대상을 우리가 재라고 그래요, 재. 요걸 사주에서는 여자. 자, 경금, 신금이 다 금이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어떻게 돼? 다 재로 돼 있죠. 그럼 재가 이렇게 천간에 있을 때 여자가 잘났다는 거예요. 이 사주 주인공이. 그리고 자, 여자 사주에서 관이 지지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남자가 지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당할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구조상으로 보면. 그럼 분명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고 결혼하면, 인정하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그나마.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돼? 싸움을 하는데 항상 내가 싸움에서는 어떻게 돼요? 열세지요. 남자가.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자는 또 그렇다고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항상 그렇게 싸우고 나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 성격이라는 게 사주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격이 나타나면요, 그게 말은 내가 고치겠다 그러는데 안 고쳐져.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땐 항상 자, 결혼 상대는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나마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알면 고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자나 남자나 본인 사주하고 상대편 사주를 내가 알고 그게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면 내가 좀 이해를 하면 그나마 싸움을 좀 안 할 수도 있어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주 분석하는 거를 원초적 본능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돼. 원초적 본능. 그러니까 본능을 우리가 표출될 수밖에 없죠. 상황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딱 없앨 수는 없다는 거야. 원초적 본능을 내가 분석을 해서, 내가 수용성이 있다. 혹은 내가 배려심이 있다.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둘 다 똑같은 기운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용 능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남편은 포용할 수 있는 배려심이 있다. 이런 경우 좋겠죠. 나는 뭔가를 받고 싶은데 남자가 이렇게 배려한다는 건 남자가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싸울 일이 없잖아. 내가 항상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연애 때, 그러니까 결혼 생활, 결혼은 연애의 종착역이라니까. 연애 시절에 인성과 식상의 작용이죠.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는, 받는 수용하고, 식신생활은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식신생활이 발달되어 있으면 여자한테 잘해줘요.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게 항상 표현을 하거든. 그 여자가 기분 좋겠죠. 그런데 여자가 만약에 인성이 없고, 사랑 개념에, 그 다음에 인성이 없다는 건 수용한다는 건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여자가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럼 여자가 오히려 표현을 잘해요. 그게 뭐든지 남자한테 잘해주고 싶고, 또 잘해준다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어떤 이렇게 애걸복걸 그걸 이렇게 원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넓은 거죠, 여자가. 인성이 없고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베푸는 쪽에 발달되어 있으니까 남자 입장이 어떻게 돼? 그런 유형은 또 남자가 어떻게 돼? 인성이 발달된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받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옛날에 같으면 참 웃긴다고 그러겠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냥 그렇게 타고난 대로 살면 돼요. 알고 타고난 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게 좋잖아요.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게 별 못하게. 옛날 할머니들은 보면 불알 떨어진다고 그래. 부엌에 들어가면.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당시는.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그게 그냥 완전 고정식으로 이렇게 남자는 뭐 꼭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고 여자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 일만 죽게 하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걸 논할 수는 없고 지금은 사주를 이렇게 분석했을 때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 천간에 있으면 여자가 잘났다. 그리고 남편이 지지에 있으면 남편이 무시당하면서 살겠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너무 오랫동안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연애를 열렬히 사랑했는데 정말 결혼 안 하고는 못 배긴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몇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 그럴 때는 이 사주를 분석해보고, 이게 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면 몰라도. 그죠? 몰라서 싸우는데 내가 싸우는 이유를 알면 그거 수정할 수 있겠죠? 고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자 사주에서 천간에 재가 있으면 여자가 잘난 거다. 그 다음에 그 사주에서 관이 지지에 있으면 무시당할 남자다. 무시당할 남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여자가 어찌 보면 좀 양심상 본인도 미안할 수 있잖아요. 그 남편 고생하고 돈 벌느라고 힘든데
집에 들어와서 내가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자꾸 기죽이는 말만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가질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자꾸 가짐으로 인해서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남자도 사주를 알면은 본인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 이런 구조구나.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데. 근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성, 수용성이 없으면 잘 안 돼. 받아들이지 못해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원초적인 본능을 분석해서 어떤 성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고 있어. 내가 부족한 거를 상대방이 그거를 어떻게 돼? 커버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게 궁합이에요. 그러니까 궁합은 어떻게 돼요? 꼭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단식 궁합법에서는 일찍끼리 합의되면 뭐 삼합, 육합 되면 뭐 다정다감 하니까 좋다. 뭐 연지가 또 뭐 합의되면 궁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주를 공부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넓게 모든 어느 사람들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요즘엔 또 젊은 사람도 사주 공부를 많이 하잖아. 이런 경우는 실제로 좀 더 폭넓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가 하나 지지끼리 해서 육합, 삼합이 됐으니까, 아, 궁합이 좋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궁합을 분석하려면, 자, 이런 심리적인 거, 어떤 성향, 성질, 이런 것도 다 같이 이렇게 내가 없을 때 상대편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내가 서로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만 이제 보시면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은, 여자 사주에서 천간에 재가 있을 때 여자가 잘났다. 잘났으니까 어떻게 돼? 잘난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천간에 있을 때 집안이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소리도 커지고. 또 여자들이 말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말로 앉아.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다가 그냥 계속해서 주먹만 하다가 그냥 싸움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오늘의 구조는 이제 그거예요. 지지에 남자가 있으면 무시당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그동안 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빠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이제, 보완하고, 이 결혼 상대는 아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강의 수업을 한 거는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